자, 청담동 게이트가 막 터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네. 당사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입을 아닥했습니다. 대신에 건의가 나서가지고 작업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뉴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이의 팬카페죠. 건사랑 그리고 새희망 결사단이라는 극우단체가 김의겸 의원과 이세창 또 첼리스트까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려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격 떨어뜨리면은 반국가적으로 이거 우리 고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 된대요. 고발하겠습니다. 저 국민이랑 명신이부터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하자.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한테 지난 대선 때 네. 100억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급한 메모가 있습니다. 저를 잡아 쳐 넣어 주십시오.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이번엔 뭐 돈가방도 있더만. 우리 여기 굴러다니는 가방 몇 개인데 혹시 그 가방 쓰셨나요? 제가 그 돈가방으로 그리고 제가 기획을 했고 이 국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저도 잡아가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찾아보면 메모가 전국에 수천만 장이 있다는. 윤석열 이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모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선거 기간 안에 윤석열에게 100억을 줬다고 하는 메모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그 메모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 그래요? 돈다발이라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읍시다. 돈다발 같은 거. 현찰을 찾을 수가. 그 가방은 아니 못해도 한 몇 억은 놓고 찍어야 되는데 현찰 몇 억을 놓고 찍어야 되는데 이 돈을 찾을 수가 없네. 아이씨 이것도 돈이 있어야 조작이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조폭 한 명을 또 섭외를 해야 돼요. 조폭을 섭외를 해야 돼. 뭘 필요해 본인 자체가. 그냥 송 작가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집에 널린 가방들 있죠. 그거 다 돈가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돈가방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참 얘네들의 수법이 바뀌었어요. 르챔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아닥을 하고 외부 단체가 고발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세창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죄를 정신 이상자로 안 몰면 모든 증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세창이 손절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바지니까 형 밑에서 일하는 바지니까. 지금 보면 이세창 씨가 지금 왜 거부를 하고 있는지, 왜 부인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 얘기하면서 첼리스트 채아 씨 이거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연락 잘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끝이잖아. 근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연락을 했었고 지금은 잘 안 됐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하고 채아 씨하고 이세창 총재가 같이 있거나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절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핵심적인 문제는 이세창이라는 이 사람 존재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 대중가요 반주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이러니까 다 못하는 게 없죠. 못하는 것이 없지. 그걸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세창은 바지고 형과 친박계에 있던 형의 어떤 그림자를 대신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있어. 그러다가 우리 다시 불러줄 거야. 얘네들 수법 있잖아요. 수법이야. 일단 들어가. 내가 뭐 6개월 안에 빼줄게.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이제 언론의 프레임 바뀌었습니다. 가긴 갔다. 갔으나 윤석열이 오기 전에 변호사들은 다 나갔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걸로 바꾸고 있어요. 난 못 봤는데. 왜냐면 내가 알려줬거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김앤장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김앤장이 껴있으면 무조건 탄핵과 국정농단과 사실 직무상의
직무상의 말하자면 내부자 소통 같은 게 다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2차 가긴 갔다. 한동훈이도 왔고 나중에 윤석열이도 왔는데 윤석열이 오기 전 1시 그때쯤에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갔다. 한두 명밖에 많아봐야 한 4명밖에 안 남고 먼저 먹고 갔다. 그래서 그 모임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개인적인 술자리였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해법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지금 뭐 입장문 내가지고 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강성으로 막 고발하겠다, 모든 걸 걸겠다. 이거는 저쪽 카드를 봐버린 이상, 특히나 이세창의 입장을 생각한 이상 이게 쓸 수 없는 카드가 되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이제 이세창에 관한 얘기는 이제 저희 업로드한 방송 안에서 이세창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말하는 연결고리, 친박계하고의 연결고리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세창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걸 빠뜨렸더라고. 바로 요 대목입니다. 뜬금없이 최순실의 300조와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최순실을 생각이나 했어? 최순실이 뜬금 왜 나오면 300조, 우리는 독일에 있는 10조가 단 줄 알았더니 300조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아무런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찔렸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청담동 로펌 사건은 최순실 300조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끼가 최순실 돈 관리하는 놈이 맞는데? 이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야. 저기 술 취하신 거 아니죠 지금? 팩트에 취해서 팩트에.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들으면서 정말 얘는 지가 말한 말도 다 뒤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요 대목이 들어있다는 거를 내가 뒤늦게 발견한 깜짝 놀랐어. 지금 어떠한 언론사나 방송에서도 지금 이세창과 최순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거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 더 탐사 보도를 보면은 여기에 정의선, 현대에 정의선이 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첼리스트가 정의선이 와 있고 같이 이세창하고 같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다. 돈을 뒤로 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미리 최순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송 작가는 그냥 짐작으로 이 사람 친박하고 최순실 자금하고 연결고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사실상 본인이 이거를 실토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경교롭게도 재단을 설립했는데 거기 돈이 300조가 들어가는 건가?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이제 그쪽에다가 몰빵을 하겠죠. 그럼 근데 여기는 현대가 가는 건가요? 이쪽은? 그러니까 SK도 SK지만 현대도 여기 엮인 거예요. 하긴 근데 그 전에 미르재단 이런 데도 그럼. 대기업 다 엮였잖아요. 안 엮인 데 없잖아 거의 다. 최순실이가 만들려고 했던 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각종 재단들 안에 각자 대기업들이 한 구자씩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희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롯데 같은 데도 어떻게든 연락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또 든다는 거죠. 참 별난 생각이네요. 이 모든 것은 외계인이 저한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 외계인을 압수수색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전주 이쪽에서 조폭 생활했다 이 얘기도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요. 외계인이 알려줘갖고. 네. 로타리파하고 오거리파하고 싸우다가 오거리파가 져갖고 그때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왔다. 이건 그냥
뇌피설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네. 아직 팩트가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 시작하기 전에 RTV에도 나가니 공중파처럼 방송하자고 했는데 외계인의 특보로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니까 우리는 공중파가 맞는데 우주 공중파, 안드로메다 공중파. 외계인도 보는. 그래서 이 이세창 씨와 이시우 씨의 전주에서의 활동 내력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시우 이시우? 아들 아들이 이지우 아니에요? 이지우 시우는 누구지? 네. 시우는 제 조카인데. 죄송합니다. 네, 뭐 이름 틀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세창 지상파 무슨 씨와 지상파야? 이지우 씨의 전주 시절에 오거리 근처에서 놀던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말고 김성수 TV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탐사를 안 가나요? 이건 더 탐사로 안 가고 김성수 TV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제보하지 마요. 우리는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갖다가 취재할 능력이 안 돼. 1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성수 TV에 이 전주 시절 이세창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오거리파가 존재하는 파예요. 전주의 그 토속 조폭인데, 토속. 그 광주에서 올라온 로타리파하고 전면전해 갖고 작살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조직원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2009년이라서 매우 공교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김성수 TV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그쪽으로 제보 받으시는 걸로. 그렇죠. 그 열심히 하시던데 거기.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본인이 방송에서 이거 전주 관련한 거 행적 그 제보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 밀어드린 거예요. 내가 뭐 떠넘긴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어제 하기로 했어요. 술 드시면서 얘기하신 건가요? 방송이 이미 나갔어. 김성수 TV에서. 알겠습니다. 제보 받는다고.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전체분들. 김성수 TV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딴 데서 만들어 놓은 거를 도매로 떼다가, 살짝 양념만 해서 파는 집이다. 원소스는 우리한테 없다라는 점을 검찰 관계자와 경찰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다 들고 가봐야 뭐 야동 일부 빼고는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요 하나도 이 사무실 컴퓨터 안 써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저희를 잡아가시면 저희는 더 탐사와 김성수 TV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배우는 그쪽이라고. 네, 저희는 그렇게 불 불면 겁니다. 돼요. 네. 그렇게 불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금방 빼준다 그랬어. 네. 하여튼 요새는 그 송작두가 타는 대로 얘기가 가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 그 민주당사 압수수색하고 파일 4개 갖고 갔잖아요. 네. 그 파일 안에서 뇌물, 그 선거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또 검찰이 찾았다고 또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거 미리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업 파일이든 뭐든 형태로 해갖고 부주의해서 여기에 넣은 것 같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가 됐죠. 조사를 받고 있죠. 박진 아들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돈 세탁 작업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포카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 도박으로 지금 이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대선 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나도 글 쓰고 나도 들어갔는데 그럼 나도 도박 중독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자수해야죠. 예? 다 나도 잡아넣어라 씨, 나도 회원이다 이러고. 네. 아무튼 지금 술 드신 거 아니죠? 저기 저 잔 빼야서 저기 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핵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김앤장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된 거고요.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그리고 이세창까지 말아넣었다는 거는 이세창을 중간에서 말실수한 그 허위 사실 발표자로 해갖고
자기 말을 번복을 시키게 하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떨어넘기는 이게 다 깃털이다. 내가 몸통이다. 라고 나서려고 하는 방식대로 지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김건희 카페에서 왜 이세창까지 고발했을까? 원래 사실 이 정도면은 한동훈이 고발해야 되거든요. 이세창. 한동훈 안 하죠. 한동훈은 가만히 있어. 그게 자기 피해자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네. 덩훈아 너 휴대폰 위치 추적 한번 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때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조사를 해?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서 빠져나가겠죠. 도대체 한동훈이 왜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데 이걸로 무슨 자기가 말이에요? 피해를 술을 받았대요. 가서 처먹었잖아요. 경이랑 같이 처먹었는데 그게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대통령, 형님 같은 윤석열 간에 이 바쁜 업무 시간 중에 짜내고 짜내서 만나는 정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였는데 이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사생활이 공개돼서 피해를 보신 거죠. 장관님, 저 잘했죠? 네. 아니 근데 그 더 탐사 기자들이 한 달 안에 3번인가 그 집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며 그 기자들을. 근데 웃긴 게 그때는 자기가 스토킹 당했다는 거를 자기 집 앞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증명을 했대요. 그러면 CCTV 까면 되잖아. 그날 안 갔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압구정로 41번 길 이쪽에 있는 모든 CCTV와 네. 자동차 블랙박스가 이미 저들에 의해서 수거되지 않았을까. 다 지워졌다. 다 지워지거나 증언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본격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든 물리적 증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나올까요? 그리고 근데 지금 그 첼리스트 그분이 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건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었어? 연락이 안 된다는데 병원에 계시다는데 아니 그 후로 나왔어? 또 추가가? 어제 더 탐사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 수영 잘하는 논개가 되시라. 어차피 보듬고 강물에 빠진 건 마찬가지니까 얘들은 푹 가라앉으라고 근데 냅두고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 이세창 씨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연락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마 이분이 또 그쪽에서도 똑같은 회유를 받았겠죠. 팽당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정치 성향은 사실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왜 그러니까- 거기다 너를 숟가락을 확 얹는 건데? 아니 그 정도로 확고한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향 그런데 돈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그쪽에 어차피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행사 계획을 보니까 행사가 그렇게 많대요. 한 번 갈 때마다 150씩. 200 아니 게 어제 보니까 200짜리 3개 땄다고 한 번에. 200짜리 3개에다가 앞으로 그 하게 되면 150씩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갖고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는 먹고 살 길 거기서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좋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나 그거 저기 하기 싫다. 나는 지금이라도 국짐에서 광고를 주거나 참 축하드려요. 재영이 형님 오늘 회장 되셨대. 우리 재영이 형님이 광고를 주시면 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삼성 찬양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 돈 갖고 우리 회사 돌리고 방송하고 그런데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르게? 예, 괜찮아요. 그거 돈 받으신 거 괜찮습니다. 예.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입장에 지금은 더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지금은 나오실 때가 됐다는 거지 우리 첼리 채아 언니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열려 있는 게 그 유튜브 그 영상 올렸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밖에 안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는 열려있고 이제 예. 트위터는 닫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첼로 채아 그 유튜브를 가셔가지고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댓글도 많이 그 남겨주세요. 댓글이 이미 많아요. 네. 우리가 좀 더 보태주자고. 화이팅! 이러면서. 채아 언니 힘내세요. 채아 언니가 유관순 이후 구국의 열사가 되실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국의 열사가 되실 수 있는 열사 자체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거야? 네. 다 돌아가셔야 열사야? 그러면 구국의 투사가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서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격려의 댓글을
첼로 채아 언니 유튜브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김건희 카페에서 이분을 고발하셨다고 하면 그럼 이제 맛보기로 가야지. 끝났다는 거잖아. 그 김건희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아시죠? 건희가 이쁜 여자 가만히 안 놔두는 거. 네. 채아 언니가 훨씬 뭐야, 젊고 이쁘시거든.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채아 언니.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익 제보자로 빨리 등록하시고 제대로 된 말씀 탈탈 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이세창 씨는 또 이 와중에 또 고발을 했더라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가 고발을 당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고발 이런 모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통화해서 인정한 부분인데 이걸 또 고발을 한다고? 참. 네, 김일겸 의원도 더 탐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네. 아니 그럼 본인을 고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가 고발 당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상태로 저는 또 딴 사람 고발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건데. 이거 조폭 영화에 있는 딱 그거지. 행동대원한테 일 시켜놓고 내가 보호해줄게 하고 경찰에 찔러버리는. 너는 밤에 파묻어버리는. 요거랑 똑같은 짓을 우리 이세창 총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계 계시니까 알잖아. 이럴 때는 나 살자고 과감하게 배신 때려야 됩니다. 총재님도. 아니야. 나 저기 들어가 있으면 빨리 빼준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 믿지. 순실이가 그 말 믿고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데 5년이 넘도록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을 믿어? 맞아.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 체포도 안 하고 하루 이틀인가 하루 놔뒀잖아요. 이틀인가 안 건드린다고 어. 내비 둘 것처럼 해놓고 막상 그러고 나서 잡아놓더니 뭔 변론을 해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뭐 민주 검찰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자기가 너무 웃겼어. 이제 이쯤 되면 순실 씨도 300조 뭐 300조까지야 되겠나 싶지만 네. 또 따져놓고 보면 뭐 300조 안 될 이유가 뭐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300조 원이라는 자산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슬슬 말씀을 좀 입을 여실 때가 되지 않아. 지금 창고지기가 털리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 얘기하면 이거 불법 자금으로 환수돼 갖고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세창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 네. 이제 순실 씨까지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정말 볼만한 복마전이 되겠구나. 역시 한국이 스케일이 커.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나믹해. 이런 오징어 게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처음엔 단순하게 술집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수백조가 걸린 정치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국정농단의 스캔들까지 엄청나네요. 왜 이세창은 최순실의 300조라고? 난 최순실이 300조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 나도 들어본 적 처음 없어. 들었어. 독일 10조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독일에 10조 있는데 독일 당국이 계좌 압수해니까 갖고 가세요 그러는데 안 갖고 오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 300조라. 근데 300조라고 하는. 와, 누가 했지 이거를? 야, 300조면 이재용 재산의 3배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무튼 그 300조로 김진태 사태 해결하자. 그거 괜찮네. 아니 근데 도대체 300조를 어디다 짱박아 놨길래 어디 있지? 이게 은행에 들어있어도 이상한 거거든. 들어있을 수가 고액 없죠. 예금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형체 뭐 어디 창고에다가 사과 상자 넣어갖고 쌓아놨는 내 중국에서 그건 봤거든. 땅판 묻었나? 돈 상자 쌓아놓은 거는 진짜로. 왜 뭐 옛날에 금괴를 갖고 있든가. 왜 뭐 옛날에 어떻게- 마늘밭에 뭐 5만 원권 뭐 대량 그거 150억밖에 못 묻었잖아. 그래요? 근데 300조야 300조. 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집회 발행 금액의 3분의 1이 지금 순실이한테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모았을까? 어? 아니 이게 삥을 뜯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고수익 사업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돈대로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혹시라도 비자금 갖고 계신데 돌리거나 키우기 곤란하신 분들은 송작가 TV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또 이쪽으로 왜요? 연락을 해요. 그건 내가 관리할 거니까. 네. 예.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 네 돈이나 잘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으신 친구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 재벌들이 돈을 해외에 이제 비자금식으로 많이 묻어놨어요. 러시아들도 엄청 부자니까 신흥 재벌들 올리가리. 근데 얘들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곳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얘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했는데 걔 재산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걔 재산인 것 같아서 봤는데 어떤 회사 소유야. 그래서 그 회사를 팠어. 미국 정부가 파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런 러시아 부호들의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는 차명으로. 나 그 회사 하고 싶다. 그래서 최순실의 300조도 그런 식의 어떤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밑도 얘기를? 끝도 없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네.